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수입니다. 오늘은 약 1년 전에 그 3기 신도시라 하는 강명시, 시흥시 3기 신도시 일대에 그 LH 임직원들이 100억대 토지 투기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그 투기 사건에 의해서 특히 토지 시장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 3기 신도시는 그때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요 1기 신도시가 있고 1기 신도시 대표적으로 롯데호텔 했던데 일산 신도시 예를 들자면 또 분당 신도시 이런 게 1기고요. 2기는 판교 신도시 뭡니까 그 다음에 수원 강교 신도시 이런 데고요. 평택도 있고 동탄도 있고 3기가 이제 하남, 고양, 부천, 인천, 남양주 지금 그 사건이 터진 강명, 시흥 이런 데가 3기 신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이제 주로 그 강명, 시흥 LH 사업 본부에서 관할을 했던 데인데 LH 임직원들이 이제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100억대의 땅을 매입했던 사건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강명 시흥이 면적이 제일 커요. 380만 평 됩니다. 7만 주택 가구수로 해갖고 아주 야심차게 크게 그때 했었죠. 신도시를 발표했었죠. 그래서 LH 임직원 14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주로 이제 강명에는 가림동, 시흥은 무진해동 이런 쪽입니다. 2년 전에 매입을 했죠. 터지기 2년 전에 매입을 했고 터진 것은 1년 전이고, 자,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버드나무를 심었죠. 버드나무 번식력이 좋고 빨리 속성으로 큰 나무인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평당 한 평당 하나를 심어야 되는데 한 평에 100그루까지 심었다 그럽니다. 그럼 한 평에 하나를 심으면 하나에당 한 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보상비가 한 평당 만 원을 보상을 한 나무 만 원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한 평당 100그루 100만 원을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1000평이면 10억입니다. 그러니 이거 돈이 우스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것은 그 나무 중에서도 이게 왕버드나무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나무인데 이건 하나에 10만 원입니다. 보상이 10만 원 보상가가 평가 금액이. 그래서 LH 임직원이 최고 보상 나무 이식비로 보상받은 게 87억이었어요. 그때 당시 어마어마했죠. 강모씨라고. 이렇게 공직자가 이런 것들은 요즘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도 있으면 안 되지만은 내부 정보를 위해서 공개되지 않은 고급 내부 정보를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자기의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아주 중형으로 때려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자, 그래서 그 위에 바뀐 것을 제가 요약을 해 봤습니다. 자, 농지 3법이 바뀌고 농지 3법은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법, 농업경영체법. 우리 투자자나 소비자한테 직접 해당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 체험 농지가 취득이 제한됐다. 언제부터요? 작년 8월 17일부터. 그전에는 절대 농지든 일반 농지든 무조건 주말 농지는 300평 이하는 마음 놓고 취득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안 된다는 것. 옛날 말로 절대 절대 농지에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가 강화됐다는 것. 언제부터? 올해 5월 18일부터. 심사가 어떻게 강화됐는데요? 그 사람의 직업, 과거 농사진 경력, 안성이 같으면 안성에 땅을 샀으면 안성에 연고가 있나, 삼촌이 있나, 연고가 있나,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나, 퇴직을 했냐, 나이 이런 것들 해서 그 다음에 농자재 장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트랙터는 어떻게 조달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의심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 다음에 LH법,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하고 5개 법이 바뀌는데 대표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LH 임직원은 퇴직 후 10년 이내는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을 할 수도 없고 이 정보를 이용할 수도 없고 이 정보를 가지고 제3자를 줘서 제3자가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LH 직원이 공공기관의 직원이 정보를 주더라도 그거를 받아서 내가 활용을 하면은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토보상, 즉 그 나무 심은 그 보상 이런 것들을 일체 제외시켰고, 그 다음에 협의택지, 택지에는 이주화 택지와 협의 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주택이 있으면은 대개 이주화 택지,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 입주권을 받고요. 협의 택지는 거기 땅을 가지거나 임대차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글자가도 협의해서 단독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권리를 받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거 속된 얘기로 협의택지, 이주택지는 딱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농지 강제 처분 명령을 농지를 사서 농지의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은 강제 처분 기간이 1년이 있는데 그거 관계없이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바로 이행강제를 부과하겠다 해서 법이 바뀌었고요. 양도소득세가 이제 한 20% 올라서 1년 미만하고 2년 미만은 20% 올라서 개편된다고 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이미 작년에 바뀌어서 개정돼서 작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말 영농 300평은 농업진흥지역 내 살 수 없습니다. 8월 17일부터 이행강제금은 20%에서 25%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기심사 강화가 됐는데 언제부터? 5월 18일부터. 당신 직업이 뭐야? 옛날에 농사진 경험 있어? 아, 농지원부 있는데요. 영농거리는 30km 이내 짧은데요. 이렇게 그 소명하고 서류를 제출하라면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농지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과거에 있어서 요거는 8월 18일 농지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근거법령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법령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 농업법인 있죠. 농업법인. 무늬만 농업법인인 회사가 영농법인이네. 무슨 법인이 일부 농업법인이긴 하나 우리나라에 폐단이 많죠. 농업법인이 농사만 농업 경영에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땅을 사서 땅을 분양하거나 거기에 땅을 사서 펜션이나 콘도를 지어서 분양하는 걸 법으로 금지했어요. 농업법인이. 그 다음에 이런 걸 일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 전에 지자체에다가 신고 필증을 받아야 돼요. 사전 점검을 받아야 돼요. 검사를 맡아서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만 법인 설립을 등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공사법은 이제 농지를 관리하는 어느 관리원을 둔다. 하나의 조직을 새로 만든다. 그러는 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가세 대상 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가세건이나 그러나요?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을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주요 골자고요. 그 다음에 그 LH 사태 이후에 작년 3월에 터지고 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 방지 대책이 나왔어요. 그거 앞에서 제가 요약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앞에 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양도세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편이 안 됐어요. 제가 기획재정부 세정과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또 하나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자, 1년 미만이 그때 50%에서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70% 바꾸고 2년 미만은 40%에서 20% 올려서 60% 바꾼다 그랬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20% 올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령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행 법령은 현행 법령대로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구간별 세율이라 그럽니다. 비사업 6%에서 45%고 비사업용은 10%고. 그러면 구간별 세율이 뭔데요? 라고 하면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양도 차익에 따라서 차익이 많으면 세율이 높죠.
1200만 이하는 6%고요. 3억 이하는 38%고 10억 초과는 45%입니다. 현행. 자,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비상는 토지는 여기에다가 가산세 기본세율 플러스 10%가 추가되고요. 감면은 대토나 8년 이상 자격이나 공익토지 수용이나 1년에 1억, 5년에 2억이 감면되는 현행 양도세율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심지어 부동산 하신 분들도 잘 몰라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참고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LH 5법이 이제 이건 국회가 통과됐어요.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은 이제는 공직자는요, 지자체든 정부 중앙기관이든 공공공사든 모든 직원들이 재산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매해버리면은 이익의 3 내지 5배까지 한수 조치하고 형별로는 그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법령을 개정했고요. 한국주택토지공사법은 10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했고요. 부동산거래산업법은 부동산 분석원을 설립을 하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기 직무 관련해서 이해가 상충되면은 거래를 못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LH 사태 이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100억대 투기 사건에 대출을 한 58억 정도쯤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 주로 이제 대출은 농지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많이 합니다. 뭐 이미 세간에 알려졌지만 북농협에서 대출을 많이 했던가 봐요. 농축협에서 대출을 많이 하는데 거기도 뭐 아마 압수수색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3법하고 LH 관련법이 바뀌었는데 양도소득세법은 불행 중 다행으로 바뀌지 않았다. 이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농지 투자하는데 참고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